새는 돈 줄이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제 항목을 알기 전에 적격 증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적격 증빙이라는 거는 세법상에서 4가지 종류만 우리가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영수증들을 꼭 받으셔야지 공제가 됩니다. 저희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발행해 보셨죠? 네, 전자세금계산서도 있고요. 수기세금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요 4가지만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해서 이런 비용을 받은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 외에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 등은 공제가 되지 않거나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물고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적격 증빙을 받아주셔야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둘 다 공제가 됩니다. 공제 항목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으로 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임차료가 있습니다. 우리 임차료 월세 많이 납부하시죠? 월세 납부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부가가치세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받지 말자. 그런 경우에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한 임차료의 10%는 부가가치세 공제도 되고요. 그래서 월세를 지불하고 계신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꼭 발행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점업을 하게 되면 원재료나 상품이 비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원재료나 상품 등은 꼭 적격 증빙을 발급을 받아주시고요. 음식점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 면세 원재료를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또 부가가치세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를 꼭 받아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나 기계, 비품, 우리 차량 같은 것도 구입하죠.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사용하는 비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 후 일정 기한 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되니까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잘 한번 알아보시고 폐업 시기를 조절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판 비용 같은 것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하면은 간판부터 우리 바꾸기도 하고 간판에 돈 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으셔가지고 내가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0%를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사용요금도 부가가치세가 다 공제가 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면 전기, 가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고지서상에 세금계산서 신청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받으셨다 그러면 고지서를 항고를 하셔가지고 세금계산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회식비, 이걸 상당히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식비도 우리가 놀고 먹고 했는데 공제가 되는가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세법상으로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 직원의 어떤 복리 목적으로 우리가 회식비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명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실제로 회식한 금액이 맞냐, 왜냐면 세무서에서는 카드 쓴 내역만 보거든요. 그래서 회식비를 지출을 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회식 사진이라든가 회식 공지, 우리 회식 공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캡처해 놓고 보관을 해 놓으시고 혹시나 모를 소면 요청에 이렇게 대비를 해 놓는다 그러면은 문제없이 회식비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회계사무실을 현재 이용한다 그러면 회계사무실에서는 문제가 생길 여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카드 사용 내역만 보고 저녁에 식당에서 큰 금액 지출된 게 있다 그러면은 접대비랑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근데 회식비로 정당하게 지출한 게 맞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회계사무실에 같이 보내준다 그러면 세무사님도 그걸 참고해서 회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기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데요. 인테리어 하시면서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반 가세자가 나은가요? 간이 가세자가 나은가요? 그걸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인테리어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초반에 얼마를 투자했건 얼마의 시설 장치를 샀건 환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집기 시설 등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간이가세자보다는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